앞단원에서 본 것 중에서 정의는 한 개 있었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평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직평각은 어떻게 구하더라?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선이랑 이 바닥에 있는 이 평면이랑 이루는 각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 여기 이 B점을 기준으로 하면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이랑 연결을 해서 이 각을 계산을 하는 게 직선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면이랑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 직선 A를 공유하는 두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항상 직선을 공유하게 되겠죠. 평면을 이루는데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L은 교선입니다. 여기는 교선이 되고, 교선에서 수직으로 평면에 두 선을 긋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 여기랑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점을 잡느냐, 교선 위에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 이런 각들이 달라지잖아. 맞죠? 그런데 진짜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 하나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잡으면 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 최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최대를 잡을 건가?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평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각도를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도형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면각이라고 해요. 두 평면이 이렇게 한 교선을 공유하고 이렇게 생긴 전체 형태를 이면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선 L 교선을 이면각의 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평면 알파 베타를 이면각의 면이다, 여기를 변이라고 하고, 두 평면을 면이라고 하고, 여기도 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 도형에서 이 부분의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이다. 그러니까 용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용어로 물어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정의를 그냥 이렇게 내렸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120도 60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평면이 생기면 여기가 둔각이 되고 여기 예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예각으로 충분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굳이 둔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각이거나 아니면 수직이 되는 90도이거나 90도 이하인 각으로 표현이 되겠죠. 두 평면은. 그렇습니다. 자, 대표형으로 가봅시다. ABC랑 ACD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ABC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CD는 여기 있네요. 이 두 면은 아마도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교선을 찾아야 되겠죠. 교선에 대해서 그 다음 뭐를 찾아라? 수직이 되는 두 변을 찾아야 되죠. 여기도 수직이 되는 변을 찾을 수 있지만 계산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딱 중간을 가로지르게 되는 이 선을 찾으면 계산이 좀 편하지 않겠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랑 이루는 각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변에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한 변을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서까지는 루트 3이죠. 여기도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변이 2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여기 밑에 기다란 변은 2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를 잘라서 그려보면 여기는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 2가 되고 반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코사인 세타가 이쪽 각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2분의 세타를 먼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에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에 3분의 2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거 공식은 안 까먹었겠지? 정우 한번 이야기해봐. 코사인 2제타는 또 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둔각이죠. 평면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서 그냥 사각형짜리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뒤로 자빠져 있는 여기서까지의 둔각에 대한 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두 면을 확장을 해버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예각이 될 텐데 여기서 답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두 직선에서는 각이 예각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 기준으로 뻗어나가 있는 요 둘의 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각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75의 간단한 설명.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한번 읽어봅시다.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가 수직이다. 평면 알파에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이 있는데요. 얘를 포함하게 되는 베타라는 평면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베타도 알파랑 서로 수직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 베타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옆으로 하면 얘는 수직이 아니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도 90도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에 대해 수직인 두 평면 베타 감마가 만날 때 그 교선도 평면 알파에 대해서는 수직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개념 어프로치에 계략적인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평행수직,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서로 다른 두 평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문자는 여기 LM은 직선, 평면에 대해서 L은 수직으로 서 있고요. 그림을 쓰면 좋겠는데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평면 알파가 있고 L이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M은 알파에 대해서 평행하대요. 여기 붕 떠 있는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행으로 떠 있는 것을 데리고 오게 되면 여기에 수직으로 서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L이랑 M은 수직이다. 얘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이 알파에 평행하답니다. 얘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알파가 있는데 직선이 평행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 수직이다. 수직이면 어떻게? 베타를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직선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평행하다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두 직선은 수직이고 한 직선은 평행하면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알파에 직선이 평행하게 M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M, 여기는 알파, 그 다음에 L이랑 M이랑, L을 수직으로,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그리면 평행하면서도, 알파에 평행하면서도 수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도 수직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럴 때 L이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죠.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로 수직이 된다 그러면 알파랑 평행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생겼다면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사형은 그림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 P'를 점 P에 대한 정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선을 내렸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도형에 있는데 이 도형에 대한 그림자가 F'다. 그러면 빛은 어디에 있을까? 수선을 내릴 때 있죠. 그렇다면 바닥인 알파의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빛을 내리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정사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띠느냐면 기준면에 수직으로 빛을 내리쬐 때, 햇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직으로 빛을 내리쬐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점은 무조건 그림자가 점으로 생기죠. 직선은 어떻게? 직선은 만약에 바닥이 수직인 직선이라면 그림자는 점일 수도 있는 거고, 경사가 생긴다면 직선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직선에 대해서는 점 또는 직선이 되고, 다각형은 사각형이 이렇게 떠 있다면 그림자는 사각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수직으로 서 있는 도형이라 그러면 직선으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에 대한 그림자는 반드시 원으로 밖에 원만 나타날 수 있을 테고, 정사형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간에 AB라는 선분이 떠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선분입니다. 길이를 L이라는 길이를 가진다라고 보면요, 여기에다가 햇볕을 수직으로 내리쬐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알파 평면하고 만나도록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수선을 내렸고요, 여기도 수선을 내렸으니까 우리는 이 각을 한글 이름으로 뭐라 부를 수 있을까? 이면각 하기 바로 전에 뭐라 이야기를 했잖아. 이 각의 이름은 뭐가 될까? 직변각이죠. 직선이랑 평면이 이룬 각의 정의였잖아. 정우가 코사인 2세타는 몰라도 직변각은 알고 있죠. 대단한데? 미죽투는 포기했고. 그래서 얘가 직변각입니다. 그러면
얘랑 이 전체랑 전체 길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면 코사인 관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땡겨와서 생각을 하면 이 L이랑 여기 바닥면의 이름을 L'라고 합시다. L'랑 L이랑 L'는 무슨 관계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타만큼의 관계 있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 때 L에다가 뭐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L'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사형 그림자 막대를 공간에 띄워놓은 막대에 대한 그림자 길이에 대한 식이다라고 L 여기 다시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쉽죠? 정사형 쉽죠? 그러면 직선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 도형이 실제로는 오글오글하게 생겼는데 직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형태로 쪼개 봅시다. 공중에 떠 있는 뭐라 할까? 피자다 할까요? 널떡한 피자인데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쪼개면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렇게 우리 구분구조법 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얘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고 얘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얘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선분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 있었습니까? L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니까 L'가 되었죠. L들이 모인 게 뭐가 됩니까? 넓이 S가 되겠죠. S랑 그 다음에 L'들이 모인 게 뭐가 되겠다? S-라고 볼 수 있겠네. 얘가 그림자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넓이랑 바닥의 그림자 넓이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러려면 이거 계산하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면각으로 구하죠. 이해됩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 반지름이 R인 원규등을 30도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닥 넓이는 알겠어요. 바닥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얘 넓이를 모르죠. 우리는 우리끼리 규칙을 좀 정합시다. 공중에 떠있는 넓이를 S라고 하고 바닥에 생긴 넓이 그림자를 S-라는 이름으로 좀 지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면각은 어떻게 생겼을까? 곡선이라서 교선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30도로 잘랐으니까 여기 제일 긴 변이랑 여기 지름이랑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바로 30도가 된다라는 의미지 않겠나? 맞죠?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는 30도로 잘랐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면이랑 이 면에 대해서 교선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면각은 30도라고 이미 주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 면에서 S 곱하기 코사인에 30도를 하면 S-가 돼요 라는 이야기고 S-가 파이 R 제곱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을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뭐가 되겠다? 루트 3분의 2 파이 R 제곱이 되겠다. 자른 단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아니라 뭐가 되냐? 타원이죠. 왜 타원이지? 이게 뭐잖아. 저 제일 타원의 정의가 뭐지? 타원의 정의요? 잠시만. 타원 정의가 잠시만요. 아, 이게 막 저 똑같은 거리에 그 뭐더라? 뭐? 뭐였지? 싫게 뭐 타원 정의를 말을 못하는 잠시만. 신호 타원의 정의. A 마이너스 B는 네, 그런 게 있었어. 신호 타원의 정의. 아, 기억이 안 나.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그럼 요 서로 다른 두 점은 어디 있는데? 초점. 요 초점이 어디냐? 쓸걸요? 상등분점 이렇게 딱 하는 거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 2, 4로 생긴 직류면체에서 DEB랑 자, 이 노란색 삼각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확장된 어떤 평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랑 그 다음에 바닥면 얘랑 얘가 몇 도를 이루고 있을까를 어떻게 찾지? 수선. 수선을 여기에서 교선을 찾아야 되는데 교선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 대충 요대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수선을 올려가지고 수선이랑 여기서 수선을 꺼가지고 이 둘의 각을 찾아란 소리잖아.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각을 찾기 어려운 형태에서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각을 찾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노란색 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색이 S입니다. S에 대한 위에서 햇볕을 내리쬐면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그림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내려져요. 그거는 정사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림자 문제겠죠. 맞네. 햇빛이 옆에서 내리쬐는 거는. 정사형은 무조건 위에서. 못 찾을 때 오케이. 뭐라고? 각을 잘 못 찾을 때 정상 사용한다. 이 각을 계산하려 그러면 교선의 수직인 두 선을 찾아야 되지. 교선을 찾을 수 있겠나?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찾았다 쳐. 수선 올려가지고 수선이 어디로 가느냐도 쉬운 형태도 아닌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노란색을 뭐라고? S라고. 파란색을 뭐로? S-라고 하면 이 면이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타라는 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S에다가 코사인을 하면 S-가 될 텐데 S-는 참 계산이 쉽죠. 여기 2고 4가 되니까 S-는 4가 되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S만 구하면 되겠네. 쉽죠. 식기는 개뿔. 아.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S만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2루트 2가 되고 여기에는 2루트 5가 되고 아까 했던 거 비슷하네. 2루트 5가 되고 루트 2고 저기 왜 이래? 위에. 여기가 2고 2니까 2루트 2. 아 저거. 어. 오케이. 여기는 2, 4니까 2루트 5. 오케이. 그럼 여기 루트 2 20에서 2 빼면 18 3루트 2 6 그러면 여기 넓이는 6 세세산 3분의 2. 붕 넘기니까 아 오케이. 쉽죠?